미 국세청의 세금 보고서 적체 건수가 1,240만 건이나 돼 납세자 800만 가구 이상이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용 시 고용주들이 제시하는 연봉과 근로자들의 희망 연봉이 $10,000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뉴욕 연방은행이 밝혔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새 연간 예산을 확정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증액키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연간 예산안은 1조 7천억 달러로 확정됐으며 국방비는 10%, 일반 예산은 6% 증액됐습니다. 새해 1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전순위에서 전면 제자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IRS 국세청의 세금 보고서 1,240만 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적체되고 있어 납세자 800만 가구 이상이 평균 $3,100씩의 텍스 리펀,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의회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IRS의 늑장 처리로 주로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 800만 가구가 한 달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어서 고물가, 고금리 속에 생활고를 겪고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IRS의 세금 보고서 적체가 더욱 악화되는 바람에 수백만 가구가 더 힘겨운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미 의회 일반회계감사원 GAO의 감사 결과 IRS가 처리하지 못한 채 적체시키고 있는 세금 보고서들이 올 회계년도에 더욱 악화됐으며 수백만 가구에 보낼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이 크게 지연되고 있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GAO의 감사 결과 2022 회계년도가 끝난 9월 말 현재 IRS에는 처리하지 못한 세금 보고서들이 무려 1,240만 건이나 밀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도 말에는 1,050만 건이었는데 올 들어 190만 건이나 늘어나 적체가 더욱 악화된 겁니다. 세금 보고서 적체 서류 1,240만 건 가운데 다수인 800만여 건은 종이 서류로 제출한 세금 보고서들이고 400만여 건은 에러가 발견돼 정밀 심사로 넘겨진 서류들로 GAO는 밝혔습니다. 세금 보고서의 극심한 적체는 곧바로 수백만 가구의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을 대폭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서의 적어도 65%는 낸 세금을 돌려받는 텍스 리펀드 대상자들로 추산되고 있어 800만 가구나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가구당 평균 $400~500 늘어난 $3,100씩의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800만 가구는 평균 $3,100씩의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텍스 리펀드를 받고 있는 납세 가구들은 대체로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이고 이들 가구들에게 $3,100는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거액이어서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11월에도 7.1%나 상승한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4.5%까지 올라간 고금리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 텍스 리펀드마저 나오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납세자들이 IRS 서비스 번호에 전화를 걸어도 수십 분을 기다려야 하거나 고작 5건당 1건만 통화가 됐을 뿐 대부분은 아예 불통사태를 겪고 분개했다고 GAO는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결정할 때 고용주들이 제시하는 연봉은 $6만 1,000달러인데 비해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수준은 $7만 3,000달러로 $10,000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매우 타이트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근로자들의 기대 연봉이 물가 인상에 맞춰 크게 올라가 채용 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고용주들과 새 일자리를 고르려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눈치 싸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채용 시 고용주들이 제시하는 연봉과 근로자들이 수락할 수 있는 희망 연봉에 $1만 달러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뉴욕 연방은행이 20일 밝혔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1월 현재 고용주들은 평균 $6만 1,200달러의 연봉을 근로자에게 오퍼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근로자들은 수락할 수 있는 희망 연봉으로 $7만 3,000달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연봉이 $1만 2,000달러나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4년제 대학 졸업자인 학사 학위 이상자들만 보면 근로자들의 기대 연봉이 $9만 2,000달러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악시오스는 보도했습니다.
대졸자들의 희망 연봉이 올 11월 현재 9만 달러를 넘은 것은 뉴욕 연방은행이 이 통계를 파악하기 시작한 2014년 7만 달러를 기록한 이래 최고치라고 악시오스는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학사 학위가 없는 대졸 이하 근로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희망 연봉은 5만 9,800달러인 것으로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가 10월 7.7%에서 11월 7.1% 상승으로 둔화됐지만 아직도 물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어서 고용주나 근로자들이 동시에 이를 감안해 연봉 수준도 올리고 있으나 체감 차이로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고용시장이 아직도 견고한 데다가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이 여전히 1,000만 개를 넘고 있어 손쉽게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희망 연봉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종업원 임금 상승을 비롯해 고용 비용이 급증하면 결국 상품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리게 되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근로자의 희망을 전액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대신 재택근무일을 늘려줘 하이브리드 근무로 바꾸는 등 다른 베네핏을 더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 직원들은 최대한 유지시키면서 신규 사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2023 회계연도 연간 예산을 확정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푸드 스탬프 식품 지원과 섹션 8 등 주거 지원, 펠그란트 학비 무상 지원을 대폭 증액키로 결정했습니다. 푸드 스탬프 예산은 134억 달러나 대폭 늘렸으며 펠그란트 무상 학비 보조의 최대치는 500달러 오른 7,395달러로 상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연방하원 다수당을 내주게 됐으나 연방상원과 백악관을 지키는 선방을 한 민주당이 현 의회 회기 마지막에 저소득층 지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관철했습니다. 첫째, 푸드 스탬프를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쓰는 연방 예산에서 푸드 스탬프 지원 예산은 134억 달러를 늘렸으며 어린이 영양 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285억 달러,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 지원은 60억 달러를 더 지원키로 했습니다. 푸드 스탬프는 연방 빈곤선 100%를 기준으로 하되 주별로 약간 다른 소득 기준을 가족수에 적용해 신청받고 있으며 승인될 경우 한 달에 200달러에서 250달러 사이에 EBT 카드를 제공해 식료품을 살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인 아파트, 장애인 아파트, 섹션 8 바우처를 통한 렌트비 지원 등 주거 지원에 1,435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노인 아파트 가운데 한 달에 200~300달러만 내는 곳은 수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 곳에 신청해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렌트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이용하는 노년층도 상당수에 달합니다. 셋째,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학 학비를 무상 보조받는 펠그란트의 맥시멈이 새해에도 500달러 더 오릅니다. 연방 예산안에 따르면 펠그란트의 맥시멈은 현재 6,895달러에서 내년에는 7,395달러로 500달러 인상됩니다. 새학년 새학기인 내년 9월부터 적용되는 펠그란트 맥시멈 7,395달러를 모두 무상 보조받으려면 가구당 연소득이 2만여 달러 이하여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 위 소득계층에 따라 무상 보조액이 정해지며 펩사를 신청할 때 결정해 줍니다. 펠그란트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주정부에서 정해주는 각 주별 무상 학비 보조액도 결정되며 연방과 주정부의 무상 학비 보조는 전체 학비에서 우선 빼준 다음 나머지는 학자 융자금으로 충당해주게 됩니다. 펠그란트와 주별 무상 보조는 졸업 후 갚지 않아도 되며 학자 융자금만 상환 시기와 방법을 정해 매달 상환하게 됩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 9월 말까지 쓸 수 있는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새 연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8,580억 달러로 전년보다 10% 더 올렸고 일반 부처 예산은 7,725억 달러로 6% 증액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마침내 2023 회계년도 한 해 동안 쓸 연간 예산안을 확정하고 23일까지 최종 승인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연방 상하원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2023 회계년도 연방 예산은 1조 7천억 달러 규모로 국방 예산과 일부 부처 예산이 동시에 대폭 늘어났습니다. 국방 예산은 8,580억 달러로 전년에 7,820억 달러보다 10%나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국방비를 제외한 일반 부처 예산은 7,725억 달러로 전년에 7,300억 달러보다 6% 늘렸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해
국방 예산을 바이든 행정부 요청액보다 450억 달러나 더 늘리는 데 동의했습니다. 대신 일반 부처 예산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6% 올리는 것으로 양보했습니다. 국방 예산과 12개 연방 예산을 하나의 법안에 담아 4,155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연간 예산 지출 법안에는 우크라이나 군사안보 경제 지원 예산으로 449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허리케인과 대형 산불, 가뭄 등 천재지변 대처에 지원하는 긴급 예산으로 406억 달러를 포함시켰습니다. 연간 예산안에는 예산과는 관련 없는 주요 법안들도 포함시켜 옴니버스 예산으로 불리고 있는데 2020년 대선 분쟁과 의사당 정거 사태의 빌미가 됐던 선거인단 개수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당연직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선거 결과에 손대지 못하고 행정관의 역할만 하도록 명확히 하게 됐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 기관들에서는 중국산 틱톡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없게 금지하는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은 한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연간 예산을 확정해야 하지만 근년에는 한 번도 이를 지킨 적이 없으며 수일에서 수주, 수개월짜리 임시예산 지출 결의안으로 연방정부 부분 폐쇄만을 피해오다가 주로 연말에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2월 16일에 임시예산이 종료되기에 앞서 일주일짜리 임시예산 지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20일 새벽 1시 30분에야 연간예산 지출 법안을 최종 타결해 공개하고 23일까지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새해 1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순위가 전달과 같은 날짜에서 전면 재자리했습니다. 이민 빗장은 열렸으나 이민 적체가 악화돼 그린카드 발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팬데믹과 반이민 정책으로 걸어 잠궜던 이민 빗장을 다시 열었으나 이민 서류의 적체가 더욱 악화돼 그린카드 받기가 갈수록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이 모두 전달과 같은 날짜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이 모두 전달과 같은 날짜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1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전달과 마찬가지로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비숙련직, 4순위 비성직자에서 같은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습니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에 설정된 컷오프 데이트인 2022년 11월 1일, 접수 가능일 2022년 12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에서도 전달과 똑같이 최종 승인일은 2020년 6월 1일, 접수 가능일 2022년 9월 8일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 4순위에서 특별이민은 최종 승인일이 2022년 6월 22일, 접수 가능일은 2022년 7월 22일이라는 컷오프 데이트들에는 변함이 없었는데 종교이민 비성직자들의 최종 승인은 아예 불능으로 고지돼 그린카드 발급이 중지됐습니다. 이에 비해 취업이민 1순위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오픈됐습니다. 1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극심한 적체 때문에 수개월 연속으로 전면 제자리했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12월 1일에서 접수일은 2016년 8월 8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9년 11월 8일에서 동결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7년 12월 15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